근데 그 논문 세미나하기 전에 이게 공교롭게도 그 앞에서 발표한 유근혁 연구원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이게 듣기가 조금 훨씬 수월할 것 같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들이 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다른 방법,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사용되는 사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할 연구는 이번에 CVPR에 나온 논문이고요. 정확하게는 4차원 시뮬레이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관측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이분의 연구의 어떤 계보를 보면은 하나의 어떤 거대한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다른 뷰에서 보면 어떻게 생겨내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노블 뷰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널프라는 것이 나왔었을 때 널프라는 것도 연구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그러면은 3차원의 어떤 정적인 형체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잘 생성될 것인가가 이번 연구의 흐름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번에 CVPR 2025년도에도 이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이게 실제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고 내가 취득된 관측 데이터, 정적인 관측 데이터 2D 영상으로부터 만약에 외력이 이렇게 있을 거라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유근혁 연구원이 말했었던 거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리 방정식에 의거해서 말해주는 거라면은, 이분은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는 연구인데, 그러면 걔가 실제 물리 법칙을 의거하면서 움직이게 될 거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그런 내용이고, 방금 해드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은 이런 2D 영상이 있을 때 내가 외력을 다음과 같이 줄 거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인데, 이 영상이 안 나오네요. 이게 캔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렇게 되는 건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이게 논문이 되게 좀 팬시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논문이 되게 좀 그렇냐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키워드라는 거 4가지 연구를 가져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을 되게 잘 조립을 잘했다. 조립을 잘 해서 뭔가 이제 되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관점의 연구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정훈 연구원이 월드 모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흐름에 있었을까 보면은, 사실 현재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관측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2D에서 비디오를 만들어낸 관점으로 간다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같이 어떤 생성의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럼 그게 어디에 사용되냐 했을 때는 그게 합성 데이터에 요즘 많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모델 학습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아는 것이 또 로봇의 연구에서 본다면은,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면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잘 물건을 집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이 데이터 관점이냐 로봇 관점이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전과 로봇과 연구에 필요하다라는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예측을 할 거면은 이게 당연히 그럴듯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은 실제 물리 법칙을 따라야지만이 내가 그렇게 움직일 거를 예상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디오는 사실 2D 영상이거든요. 근데 로봇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3차원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3차원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다라는 것이 될 거면은 4차원 데이터가 된다는 거니까 4차원 관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앞에서도 근혁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되게 제한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상격에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사실 이게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내가 꽃을 한 장 찍었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좀 모사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바람에 식물이 흔들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건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관측한 2D 영상을 3D로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예측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어떤 특정 시뮬레이터에 입력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건 거죠. 관측 데이터로부터 실제 물리 파라미터를 잘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예측하는 뉴럴 넷이 아니라 일단은 시뮬레이터에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터에 한번 떨어뜨려 본다면은 그 물리 법칙을 의거해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게 NPM 시뮬레이터 방법을 아까 얘기했던 연결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떤 한계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일단 2D에서 3D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측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일단 다시점이어야 되고 비디오여야 되고 하다는 것도 존재하고 실제로 이게 파라미터를 내가 물리적으로 물리 파라미터를 찾는 거니까는 내가 정답을 모른다는 건 거죠. 관측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적절한 초기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최적화 관점으로 접근해서 학습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딱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성 데이터이거든요. 이게 2023년도 이게 2023년 뉴립스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전부 두 실험 다 되게 합성 데이터로 증명을 해내고 굉장히 작은 사례로 리얼에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될까라고 봤을 때 이게 뭐 네트워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는 관측 데이터를 리얼에서 카메라 포즈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그래서 11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11대의 카메라를 실제 세상에서 60 포즈를 다 아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의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색상까지 다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리얼 월드로 가게 되면 조명값에 굉장히 취약한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에 그런 조명까지 다 반영해줘서 로스를 할 것인가 어렵다라는 건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실험들이 이제 초기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이제 처음 제안되었었던 거고 그 두 가지의 연구를 이제 어떤 제안된 아키텍처만 딱 놓고 본다면은 딱 어디 부분이 다르냐라고 봤을 때 한 연구는 3DGS를 통해서 3D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한 연구는 널프를 통해서 3D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NPM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입자들을 움직였을 때 뒤에 렌더링하는 과정이 다르지 사실적인 관점은 다 똑같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연구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관측 데이터, 내가 처음에 입력된 관측 데이터와 그 렌더러를 통해서 뽑아내는 이미지들의 로스를 통해서 초기에 입력해졌던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것인데 일단 여기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 파라미터를 사람이 먼저 임의로 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답을 모르니까 휴리스틱하다는 관점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연구들이 다 다시점 영상에 비디오가 들어간다라는 입력이 필요하고 내가 머티리얼도 미리 알아야 돼요. 얘는 엘라스틱한 물체입니다. 뭐 얘는 뭐 소성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토메트리 로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조명값, 색상값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이 이제 이러한 방법인데 요거를 요 앞에 프레임워크 관점으로 한번 바꿔서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시점 다시점 영상뿐만 아니라 다시점 T0일 때에 영상이 들어갔을 때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도 일단 이 프레임워크가 동작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키워드에 이 연구가 잘 조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입력 데이터들마다 3D 가우시안을 파티클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개별의 다른 3D GS 모델을 사용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초기 값을 그럼 누가 찾느냐?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 GPT-4한테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랑 같이 넣어서 이거는 이런 파라미터로 어떤 물체입니까? 그리고 이거 어떤 초기 파라미터를 가진 것처럼 생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건 거죠. 요 앞에만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조금 이게 뭐 새로운 연구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에서 또 다르게 주장하는 바는 이 2D 포토메트릭한 로스를 색상과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옵티컬 플로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결국엔 이게 움직임을 잘 모사하는 거니까는 그 부분에서의 성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옵티컬 플로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단일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위에는 영상들이 있으니까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디퓨전을 사용하여서 타겟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옵티컬 플로우를 타겟으로 삼아서 여기에 있는 그 렌더라고 뽑아낸 이미지들에서의 옵티컬 플로우와 로스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거를 저자가 잘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 비디오 디퓨전이 생성한 물리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타겟 영상을 가지고 실제 물리를 잘 따르게끔 하는 것을 최적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럼 비디오 디퓨전이 만들어내는 결과에는 그런 물리 방정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건 거죠. 왜냐면 타겟이 될 거니까. 일단 저자의 주장은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실제 영상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리 방정식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 영상으로 학습이 되어서 뱉어내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D 포토메트릭 로스를 옵티컬 플로우를 바꾸면 뭐가 좋냐라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보다 결국은 움직임을 잘 모사시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옵티컬 플로우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4D 시뮬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내가 입력되어 있는 다양한 모달리티들을 3차원의 가우시안 파티클로 만들어내면 그 파티클을 npm 시뮬레이터라는 곳에 입자로 입력하여서 이제 추정되어 있는 물질의 파라미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파티클들이 시뮬레이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카메라를 적절한 뷰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그 나뭇잎 흔들리는 것처럼 카메라가 움직이더라도 그 4D에 대한, 그러니까 4D 컨텐츠를 렌더링해서 이제 비디오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디퓨전이 이제 그러면은 이게 사실 만들어내는 거 외에 또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캔이 넘어가는 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요게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겟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거죠. 내가 외력을 가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진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라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인데, 비디오 디퓨전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캔이 넘어지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럴듯한 타겟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럼 그것이 사실 npm 시뮬레이터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디오 컨텐츠에서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되게 많이 이제 짧게 생각했는데, 아까 근혁이가 유근혁 연구원이 설명해줬던 그 물리 방정식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트리얼들마다 이제 각각 개별적인 PD를 적용하여서 손실로 적용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험은 이제 뭐가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그 연구의 흐름 자체가 이제 PAC 널프 방법이나 GIC 방법들에서 프레임워크를 조금 바꿔온 것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방법들보다는 좋냐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연구가 조금 더 일반화된 컨텐츠들, 조금 더 리얼월드에서 바로 넣었을 때 쓸 수 있는 씁니까도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는, 그럼 그러한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가 이고, 세 번째는 이 연구에서는 로스를 사실 바꿨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한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효용이 있냐라는 것과, 아까 초기 파라미터를 이제 GPT를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서 인간이 휴리스틱 하는 것을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거는 이제 유효한 거냐를 알아야지만이 이 연구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정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건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그런 연구들과 그래서 PAC 널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실제 여기서 재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꽤 그럴듯하게 떨어졌다라는 거를 요 정성적인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화된 데이터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럴듯한 영상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에서는 32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생성된 컨텐츠를 보고 물리적으로 그럴듯합니까? 이제 잘이면 렌더링 과정에 대한 어떤 품질적인 면에서 이제 어떤 저하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평가 지표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ECMS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제안한 이제 평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리얼 월드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이게 불연속적이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변화량, 그러니까 가속도, 이게 옵티컬 플로우가 되게 부드럽게 잘 변화되는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수식에서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 훨씬 더 잘 만들어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PAC 널프랑 GIC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들과의 정량적인 면에서 이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GIC 방법이 사실 수치적으로는 더 정확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언급은 없고요. 요 표에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아까 포토메트릭한 로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진 거는
맞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맞는데 근데 여전히 GIC만큼의 성능을 안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여기서는 GPT가 추정해주는 이니셜 파라미터가 그렇게 썩 정확하진 않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일단 근데 뭐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PT가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보완되는 것이, 그럼 GPT가 생성해주는 것이 아니었을 때보다 성능이 안 좋냐라고 했을 때 에뮬레이션에서는 또 그건 아니라는 건 거죠. GPT를 써주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일단 실험이 있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논문은 여기까지